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우건설 한번 볼게요.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올해 들어와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워낙 지금 작년 대비해서 2250원서부터 지금 근 만원 근처까지 와 있으니까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향후 전망이라든지 위쪽의 저항 그리고 아래쪽의 지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또 이슈도 있고요. 자, 연봉 한번 볼게요. 연봉을 보게 되면 그동안 대우건설은 여기 보시면 2007년 한 4, 5년 전에 29,000원대까지 갔었죠. 근 3만원대까지 갔었고요. 그러다가 2007년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모든 거의 웬만한 종목이 코로나 영향으로 하방을 찍을 때 2,1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올해 작년 올라오면서 올해는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모양 자체가 거래도 좀 동반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격대는 거래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그러니까 2014년서부터 지금까지 2020년까지 한 6, 7년간에 걸쳐서 어떤 한 요 5,000원대에서 6,000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형성했던 자리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려오던 흐름이 연출이 됐었죠. 그러다가 올해 이제 안착이 돼서 시가부터 올해 연시가부터 계속해서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그 전에 이런 추세 라인이 한 번 있었죠. 이렇게 대추세 라인이 한 번 있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2000년, 2010 한 2, 3년까지 이 라인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모습이 좀 보이죠. 내려오면 지켜졌고 내려오면 지켜졌고 추세 라인을 이렇게 지켰다가 2015년서부터 이렇게 맞고 돌아섰잖아요. 이렇게 돌아서고 계속 주가는 현재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올해인 고가 이 자리가 어찌 보면 2014년서부터 형성됐던 고가 자리고요.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대추세에 저항했던 자리가 대추세 저항 자리가 이렇게 저항 자리까지도 이렇게 어쩌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 위치는 이 가격대는 매우 중요한 위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향후 주가가 한 번 더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밀려서 이 매물 지지가 있는 데까지 밀렸다가 다시 후진해서 이렇게 올라올지 아니면 이기지 못하고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이 자리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추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 저항에 걸릴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점이 연봉을 통해서 체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봉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월봉으로 넘어오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원대 근방이 이렇게 형성됐던 자리가 이거 빼곡하게 형성됐던 자리가 그 전에 대추세로 쭉 올라오던 자리를 꺾기 시작했던 그 가격대에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걸린 모습이 의미가 있는 가격대로 보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 주가가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대를 넘어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들어와서 윗골이 달고 조금 이렇게 정체돼서 좀 밀리는 모양새죠. 이런 점을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체킹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봉을 한번 봐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좀 땡기게 되면 이렇게 땡기게 되면 아까 같이 봤던 이 만원대의 이 자리 이렇게 만원부터 이렇게 11,000원 언저리까지 이렇게 형성된 이 자리 즉 우상향으로 올라왔던 추세선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한 자리 그 자리에 거의 임박해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런 점을 연봉, 월봉, 주봉을 통해서 봤더니 만원에서 11,000원 부근이 강한 저항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작년서부터 올라오던 그 흐름을 이렇게 제가 그리게 되면 이렇게 강하게 틀었죠. 그런데 저 위에서 내려오는 대추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내려온 그림을 강하게 바꾸기 시작한 자리가
5,000원대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봤더니 5,000원도 상당히 오랜 시간에 이렇게 지지점을 형성했던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5,000원에 틀어나가는 이 선은, 이 라인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서 밀려버리면, 파동에서 밀려버리면 요 정도로 그린다면 한 7,300원 정도가 이렇게 흐름에, 즉 추세적인 지지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서는 11,000원대의 저항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한 1,700원 정도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한 7,200원 선 정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8,690원인데 앞쪽에서는 1,700원의 저항이 있고 뒤쪽에서는 720원의 저항이 있으니 지금 위치는 8,680원은 아마도 중간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그럼 쫓아가면 좀 비싸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쪽에 저항도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지지대는 7,200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거래도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가격대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통과시켜 놨으니까 눌림이 되면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어쨌든 대우건설은 지금 요 안에 지금 요렇게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주가는 1,700원 이상을 넘어서 안착이 될 것이냐, 아니면 7,200원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5,000원까지 다시 후퇴할 것인가, 이런 기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200원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반대로 가지고 있는 분도 10,000원대 초반대 1,700원을 돌파 여부가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체킹이 되죠. 자, 이런 점은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연봉, 월봉, 주봉을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가 주가 흐름을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 거래소에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요. 중형주입니다. 건설업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일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오늘 2% 정도 오르고 있으니까 3조 5천 한 400억, 3조 5,5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죠. 그 언저리에서.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요걸 하나 볼게요. 뭘 보냐면 우리가 매출액 구조는 당연히 대형주라서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는데 우상향으로 갈 만한 좀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대우건설, 프로지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정보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분기 실적 정도, 1년 정도의 분기 실적들을 보게 되면 3, 4분기, 4, 4분기 작년, 그리고 올해 1, 4분기, 2, 4분기까지 이어진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1조 8천억, 2조 2천억, 2조 3천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1조 9천억, 2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번 분기가 가장 최근에 가장 그 매출액이 좀 큰 구조고요.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을 보게 되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안정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흐름이라면 당연히 주가가 이런 정도로 반등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11조 7천억 정도, 그 다음에 10조 8조 6천억, 8조. 연간 실적은 조금 이렇게 좀 주춤해요. 주춤하고 영업이익은 조금 들쑥날쑥하면서 안정적 구조로 가고 단기순이 좀 괜찮은 편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매출액 구조나 영업이익 구조나 그 다음에 이익 구조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ROE도 보통 21을 보죠. 여기가 15 정도 이상을 유지가 된다 보는데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이 정도면. 그러면 당연히 뭐죠? 당연히 대형주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매출액은 나온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럼 얘는 분명히 여기 1,700원을 넘어가야 되는 어떤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주가가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를 올라가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시 이 프레임에 갇힐 확률도 있는 거죠. 대우건설 한번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대우건설 쭉 보이죠? 뭐 분양 시공 선정됐다. 그 다음에 프로지오 또 얘기가 나오고 메가 갑준 대우건설 얘기가 나오고요. 연일 대박 수주 터지고요. 그죠? 뭐 맨날 이런 얘기 나옵니다. 본입차라 하루 앞둔 대우건설 인수전 2조 원 몸값 묻는 대여 세주인은 이렇게 나오고요. 사모펀드 먹잇감 는 대우건설, 산업은행, 메가 흑역사 되풀이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쭉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아마도 황 대표는 이런 생각이 돼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가가 이미요, 어느 정도 5,000원대에서, 작년 그 저점을 이루면서 한 3, 4,000원에서 5,000원에서 올라오면서 근 2배 정도로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런 내용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이제 왜 그러냐면, 항상 이슈가 있기 전에는 우리 귀에는 잘 안 들어오죠. 그리고 결과치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데, 돈이 많거나 정보력이 막강한 사람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마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이 거래량이 좀 그전보다는 여기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들어와서 좀 거래량이 터진 게 그런 내용을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쫓아다니게 되면 잘못하면 물릴 수 있다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월봉과 주봉과 그리고 일봉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죠. 너무 두꺼우니까요. 이걸 좀 줄일게요. 왼쪽 위에 있는 여기가 월봉이에요.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중간 흐름이 이렇게 보이고요. 요거는 2017년서부터니까 여기랑 같은 거죠. 이 자리랑. 요거는 주봉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는 여기 일봉이고요. 그러면 흐름상 바뀌기 시작했던 올해 초죠. 작년 연말하고 올해 초니까 이쯤 되죠. 그러면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이렇게. 저 빨간 선이 공통적인 자리고요. 그 다음에 흐름을 타면서 올라오는 이 구조 흐름이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뻗어나가죠. 이렇게. 그리고 그 흐름이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자, 이런 흐름을 그리는 이유는 이 자리가 주가가 그런 내용들이 아까 봤던 그 별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지금 저항대가 있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도 여기가 1,700원 선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워낙 많이 올라왔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고 매출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하면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10,000원대를 안착을 해서 올라간다면 이 공간에 도약할 수 있는 나갈 공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이 대저항대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사도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는 좀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종목을 관심이 있다면 밀린다고 하면 이 흐름 정도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한 7,000원대 여기 7,000원대를 확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가격대를. 그러니까 8,600원이니까 7,000원하고는 좀 가격 차이가 좀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신규 진입은 조금 황 대표한 생각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마냥 반영돼 있고 기대감으로 만약에 가고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 내용이 뭔가가 좋아서 위쪽으로 간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를 안착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히려 저항대를 뚫고 안착하고 이렇게 안착하고 이 영역에서. 근데 여기는 지금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이 강력한 11,000원대의 저항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존 영역으로 다시 이렇게 꺾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항상 우리가 어떤 대저항 값은 뚫고 안착을 해야 저항이 지지를 바뀌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쪽에서는 대우건설은 10,000원대, 11,000원대의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돌파시켜 놓고 안착하고 좀 비싸더라도 그때 확인하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 대표한테 대우건설을 지금 해봐라 그러면 저는 지금 접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접근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월주일에서 10,000원을 통과해놓고 이게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든지 만약에 이 주가가 한 7,000원 부분대 와서 요 근방에 그러니까 대추세죠. 이거 올라오는 우상향으로 올라온 추세 여기를 깨지 않고 여기서 뭔가 멈칫하는 모습이 나오고 우상을 든다면 여기서 해보면 모를까 지금 이 가격은 애매한 중간 가격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린 매매를 하든지 그러니까 기준에서 가장 가까울 때 승부를 거는 거죠. 그리고 기준이 만약에 깨졌다 그리고 그 기준을 바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대응을 해줘야겠죠.
자르고 나온다든지 비중을 줄인다든지 어떤 액션이 나오겠죠. 그 기준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추세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정리하면요. 가지고 계신 분은 10,000원대 돌파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은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이 추세선을 유심히 깨지는지 안 깨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내려와서 여기 지지하는 거 보고, 즉 1번 정도의 구간이니까 거기가 한 7,000원 부근이 되죠. 7,000원 한 초반쯤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이쯤 되니까 7,000 여기 확인을 하고요, 그죠? 여기 확인하고 하든지, 여기 7,000원 부근을 확인하고 하든지, 아니면 10,000원을 넘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상대표는 지금 안 하고요. 저한테 해보라고 그러면 좀 눌러주고 난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황 대표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리겠습니다.